뉴욕시 공립학교 100만 명이 오늘 개학했습니다. 브루클린 전철 이용객이 머리에 총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가 난민 가정의 영구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틀란타 근교 고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4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단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5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오늘 100만여 명의 뉴욕시 공립학생들이 일제히 개학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데이빗 뱅스 뉴욕시 교육감은 오늘 뉴욕시 내 학교들을 방문해 여름방학에서 돌아온 학생들을 환영하고 성공적인 학기를 기원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는 이번 가을 학기부터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학급 정원 축소 등 뜨거운 쟁점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주가 지난해 통과시킨 학급 정원 축소법에 따라 시 공립학교는 5년 내 학급 정원을 유치원에서 3학년 20명, 4학년에서 8학년 23명, 고등학교 25명으로 축소해야 합니다. 뱅스 교육감은 현재 모든 학교들이 주 법을 준수하고 있지만 향후 만여 명에서 12,000여 명의 교사들을 채용해야 학급 정원 축소법을 준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뱅스 교육감은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22년부터 약 4만여 명의 난민 자녀들이 뉴욕시 공립학교에 입학한 것에 대해 신이 주신 뜻밖의 선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가정들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 채터나 사립학교로 학생들을 이전시키면서 많은 공립학교들이 폐교 위기에 처했으나 난민 자녀들의 유입으로 화를 면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뱅스 교육감은 올해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국의 입장과 학생들의 교육 과정에 AI를 접목시킬 방법에 대해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브루클린 전철역에서 47세 남성이 머리에 총 맞아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용의자를 수색 중입니다. 뉴욕시경은 4일 오후 11시 15분경 911 신고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시 피해 남성은 머리 뒤통수에 총에 맞아 피 묻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크라운 하이츠 거주 피해자는 C 전철 락가웨이 에비뉴역 메트로카드 판매기 앞에서 발견됐으며 인근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전철 이용객은 47세 프레디 웨스턴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용의자를 수색 중에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경이 4일 발표한 8월 범죄 통계에 따르면 전철 범죄 건수는 전년 대비 5.5% 감소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2024년이 뉴욕시 전철 역사상 세 번째 안전한 해로 기록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난민 가정들이 홈리스 쉘터에서 영구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4,0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주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노숙자 서비스국은 최근까지 노숙자 쉘터를 떠나는 150가구의 난민 가정에 주택 비용으로 $4,000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난민 가정들은 이 지원금으로 이사 비용과 보증금, 첫 달과 마지막 렌트 비용, 가구 마련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뉴욕시 정부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난민 신청자 이사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가 운영하는 노숙자 쉘터 62개에서 거주하고 있는 난민 가정 또는 임산부들이 대상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이 프로그램은 노숙자 쉘터에서 지내며 일하는 가정들이 쉘터를 떠나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설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아틀란타 근교 고등학교에서 14세 학생이 총기를 무차별 난사해 학생과 교사 등 4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9시쯤 조지아주 아틀란타 북동쪽 45마일 지점의 아팔라치 고등학교에서 14세 학생 콜크 그레이가 반자동 소총을 난사해 53세와 39세인 수학교사 3명이 숨지고 14세 학생 2명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이들 외에 학생 8명과 교사 1명도 총상을 입었으며 이 중 일부는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총격범인 콜크 그레이가 경찰이 출동하자 순순히 총기를 내려놓고 항복했으며 미성년자지만 강력 사건이기 때문에 소년 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찰은 총기 난사 사건 하루 전인 지난 3일 아팔라치 고등학교 등 5개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질 것이며 아팔라치 고등학교가 가장 먼저 표적이 될 것이라는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고 전했습니다. 이날은 노동절 연휴 바로 다음 날로 경찰은 협박 전화를 확인했지만 누가 전화를 걸었는지 등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곧바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진 셈입니다. 한편 총격범 그레이는 13세였던 지난해 5월 총기 난사 음모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그레이가 인터넷에 총기 사진과 함께 학교에서 총을 쏠 것이라고 위협하는 글을 올렸다는 제보를 받은 뒤 그레이와 그의 아버지를 면담했으나 그레이는 이 같은 의혹을 부인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1월 대선을 약 2개월 앞둔 내일부터 공화당 우세 지역인 노스캐롤라이나를 시작으로 우편 투표를 비롯한 사전 투표가 진행됩니다. 전 미국 주의회 협의에 따르면 미국 47개 주와 워싱턴 DC 그리고 푸에르토리코와 괌 등 자치령에서 사전 투표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노스캐롤라이나주가 내일부터 가장 먼저 사전 투표가 실시됩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내일부터 우편 투표를 요청한 유권자들에게 우편으로 투표지를 발송할 예정이며 켄터키와 펜실베니아는 16일부터 뉴욕과 미네소타는 20일부터 우편 투표에 돌입하며 워싱턴주가 다음 달 18일로 가장 마지막 사전 투표주가 됩니다. 또 올해 선거 최대 경합주로 불리는 펜실베니아는 16일 우편 투표와 동시에 투표소 방문 사전 투표도 같은 날 시작하며 와이오밍은 18일, 미네소타와 버지니아는 20일부터 투표소 사전 투표가 시작됩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의 사전 투표는 2012년 33%, 2016년 40%를 기록하다 2020년 대선 때는 69%로 급증, 사실상 11월 본선거보다 사전투표가 승패를 가르는 것으로 조사돼 사전투표에서 경합주에서의 승패도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로 예정된 첫 TV 후보 토론이 사전투표자의 표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오는 18일로 예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 성추행 입막음 의혹 재판 선거 공판 역시 사전투표 판세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2월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연방하원 3선거구에 당선된 톰 수오지 연방하원 의원이 다가오는 11월 본선거 재선을 위한 선거 킥오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수오지 의원은 11월에 실시되는 본선거를 2달 앞두고 지난 3일 롱아일랜드 제리코 소재 밀러리츠인에서 수백여 명의 지지자들과 재선 승리를 위한 힘찬 선거 킥오프 캠페인을 출범시켰습니다. 이날 킥오프 행사에는 600여 명 이상의 지지자들이 참석해 수오지 의원의 재선 승리를 위해 결집했습니다. 친한파 의원으로 한인사회에 잘 알려진 수오지 의원은 이날 계속해서 양당과 협력해 미국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주는 정치를 펼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다양한 인종의 커뮤니티들과 좋은 유대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수오지 의원은 지난 2월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를 7.7%포인트 차이로 앞서면서 당선됐습니다. 본선거는 11월 5일 실시합니다. 롱아일랜드 아파트 뒤쪽에서 시체가 든 여행 가방이 발견됐다고 4일 경찰이 밝혔습니다.
최초 목격자인 크리스 스모서에 따른 3일 정오쯤 길을 걷다 지독한 악취를 맡았다고 MBC 뉴욕을 통해 전했습니다. 냄새의 근원은 헌팅턴역의 나소 로드 쪽 숲길에 있는 짐가방이었고 목격자의 전화를 받고 온 스모서는 그 가방 쪽으로 가자마자 냄새가 지독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3일 저녁 11시 50분쯤 나소와 우드홀 로드 쪽 숲에 관한 의심스러운 행적에 대한 911 신고를 받아 출동했으며 시체가 든 짐가방을 발견했습니다. 아직까지 사망자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고 조사가 진행 중임에 따라서 서포크 경찰은 살해 방법에 대해 언급한 바는 없습니다. 사망 원인은 서포크 카운티 검시관이 밝힐 예정입니다. 한인 부동산 개발 컨설팅 그룹이 뉴욕시 근교 포코노에 한류 테마파크와 대규모 휴양지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 개발 사업에 동참할 한인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컨설팅 ANK그룹 스티브 최 대표는 수려한 자연환경, 편리한 교통, 환상의 도시 포코노의 한류 테마파크와 전통 민속촌, 리조트, 캠핑장, 그리고 88층 초고층 호텔 등의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표는 뉴욕시에서 약 90분 거리에 위치한 포코노 초입에 세계적 수준의 숙박시설을 자랑하는 5성급 고급 호텔과 리조트뿐만 아니라 한국 전통 건축과 공예, 생활 방식 등을 세밀하게 보여주는 개발 사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한국 테마파크를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이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주 매우 좋은 장소가 될 것 같아요. 거기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서 작은 돈들이라도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한국인들이 자긍심을 갖는 그런 프로젝트로 협동해서 함께하면 좀 더 애착이 가지 않겠어요, 프로젝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작은 돈이라도 함께 투자해서 함께 만들었으면 하는 저희 바람이에요. 최 대표는 이 프로젝트가 포코노 초입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근처에 스키장과 카누를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개발하기 최적의 장소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총 사업비 35억 불 가운데 5억 불은 투자를 받고 나머지 30억 불은 은행 대출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트코인, 부동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가 가능하며 변호사를 통한 안전한 담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최 대표는 덧붙였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 에커덜에 확보해 놓고 있는 부동산이 한 30억 불 정도 되는 부동산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로펌을 통해서 담보로 제공하고 1차,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 올라가면은 이제 후치 담보가 되는 거죠. 이제 건물이 올랐으면 가격이 더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제 건물을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이 변호사 그룹에서 하든지 유명 변호사가 그 자금 관리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에스크로 통장에 어카운트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거를 공사 진행에 따라 가지고 변호사가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이제 분배해서 나눠서 넣어주는 거죠. ANK그룹은 현재 타운에 프로젝트 기획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연간 3억 달러 이상의 세수 기여를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거인단이 많은 데다 초박빙 판세인 펜실베니아주와 조지아주가 대선 승패를 가를 것이 확실시되면서 민주공화 양측 모두 하루가 멀다 하고 이 지역을 방문하는 등 사실상 살다시피 하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 주인이 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펜실베니아주와 조지아주에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당의 전통적 텃밭인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동서부 연안을 확고하게 장악한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텍사스와 플로리다 그리고 보수적인 중남부 지역인 루이지애나 등에서 확고한 지지세를 구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5대5 인근 공업지대인
러스트벨트와 남부의 선벨트 등 7개 경합주에는 선거인단이 93명 배정돼 있으나 이 중 펜실베니아주가 19명, 조지아주가 16명 등 이들 2개 주에만 35명이 배정돼 이들 2개 주가 승패를 가른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2016년과 2020년 노스캐롤라이나 중에서 승리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이겨서 선거인단 16명을 확보하고 펜실베니아주와 조지아주에서만 승리하면 당선이 확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거꾸로 해리스 부통령은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패하더라도 펜실베니아주와 조지아주에서 트럼프를 저지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122개 선거 여론조사를 취합한 결과 해리스 부통령은 펜실베니아에서 3%포인트 앞서는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주에서 2%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들 2개 주에서 승패가 갈림에 따라 민주공화 양당은 지난주에는 조지아주 등에서 동시 유세를 펼친 데 이어서 이번 주에는 민주당이 펜실베니아에 포화를 집중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이 지역에서 타운홀 미팅을 하는 등 집중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 남성 유권자들이 여성 대통령에 도전하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유고부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남성 유권자들로부터 46%의 지지를 받아 트럼프 전 대통령을 1%포인트 차로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같은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남성 유권자 지지율은 42%에 그쳐 50%를 기록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8%포인트 뒤졌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놀랄 만큼 격차를 줄인 것입니다. 지난 2일 발표된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남성 유권자 지지율은 44%로 동일했습니다. 이처럼 남성 유권자들의 해리스 부통령 지지가 늘어나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좀처럼 여성 유권자들을 사로잡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지난달 미시건과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등 3개 경합주 여성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에게 21%나 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낙태 등 여성 관련 주요 현안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낙태를 반대하거나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평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대선에서는 남성은 공화당, 여성은 민주당이라는 전통적 성향이 깨지고 남성, 여성 모두 민주당이라는 새로운 성향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식량을 충분하게 구하지 못해 굶어가는 가구가 1,800만 가구로 지난해보다 100만 가구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농무부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기아 선성에 허덕이는 미국 가구가 1,800만 가구로 이는 전체 가구의 13.5%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는 전년보다 100만 가구 늘어난 것이며 1,800만 가구 중 680만 가구는 기아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기아는 꾸준히 감소해오다 지난 2021년 팬데믹 때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이는 코로나19가 진정되면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식품, 급식 지원 중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농무부는 저소득층 아동 급식에 쓰이는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 자격을 강화하고 연방의회가 아동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 연장안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톰 빌색 농무부 장관은 굶주리는 미국인이 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연방의회가 행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현대 기아차의 미국 판매가 역대 8월 중 최대를 기록했고 전체 월별 판매로는 2번째로 많았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8월 제네시스를 포함한 현대차와 기아차 미국 판매량이 16만 1,881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7%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1년 5월 현대 기아 합산 판매량이 17만 4,043대로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월간 기준 두 번째로 많은 것이며 월간 판매량이 16만 대를 넘긴 것은 지난 2021년 5월과 8월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또 8월 실적으로는 역대 최대이며 합산 판매가 두 자릿수 증가를 보인 것도 지난해 9월 이후 11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업체별로는 현대차가 8만 6,664대로 21.2%로 20%가 넘는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고 기아차는 7만 5,217대로 4.3% 늘어났습니다. 현대차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도 7,386대로 14.5% 증가와 동시에 월간 최대 판매 기록을 세웠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친환경차 판매량이 3만 2,938대로 올해 5월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3만 대를 돌파했으며 이 중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가 지난해 8월보다 28.3%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전기차 판매는 11,625대로 올해 5월 14,371대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판매를 보였습니다. 모델별로는 현대차 투싼 하이브리드가 1년 전보다 무려 1.82배 늘었고 산타페 하이브리드도 1.7배 증가했습니다. 또 기아차의 셀토스와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포르테 등 4개 모델이 역대 8월 중 최다 판매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에서 이제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도약하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Bankers, Experts, Neighbors 뱅크 오브 호프가 지원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65세 이상 복수 국적자가 한국으로 역이민,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등 기초연금 수령 요건 강화가 추진됩니다. 어제 오후 4시쯤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퀸즈 미드타운 터널의 보수공사를 위한 드릴 작업 도중 구멍이 발생해 이스트리버 강물이 유입돼 차량 통행이 잠시 제한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4일 오전 브롱스의 MS 361 교실에서 33세 교사가 날아온 총알에 손을 맞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6,500개 분량의 탄약과 탄약 관련 물자를 제공했으며 미사일도 다량 공급됐다고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연방재무부가 러시아 국영방송사 보도국장 등 2명이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허위 뉴스를 배포했으며 또 다른 2명은 미국에서 친러시아 공작을 수행한 혐의로 제재 대상자 명단에 올렸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자신의 비서실 차장 린다 선의 스파이 혐의와 관련해 뉴욕 주지 중국 총영사가 추방됐다고 밝혔으나 국무부는 임기 만료로 귀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 선정 올해 최고 대학에 프린스턴 대학이 꼽혔으며 스탠포드와 UC 버클리 등 캘리포니아 대학이 2, 3위에 올랐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랜 연인으로 알려진 체조 선수와의 사이에 9살과 5살 두 아들을 두고 있으며 이들은 모스크바 인근 푸틴의 대저택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고 영국 더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79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27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18분입니다.
2024년 강원 홍천군 뉴욕 특판 행사가 8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15일간 뉴욕 플러싱에 위치한 한양마트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특판 행사에서 홍삼정과 홍삼 농축액, 홍삼 캔디, 검은깨 강정, 찰옥소수, 이로운 3분 강된장, 현미 멸치 칼국수, 보리 멸치 칼국수, 홍천잣 등 홍천군의 특산품들이 대거 판매됩니다. 지금 바로 뉴욕 플러싱 한양마트를 방문하세요. 뉴욕 한인청과협회가 오는 9월 7일 브롱스에 위치한 스플릿 락 골프 코스에서 2024 장학기금 모금 골프 대회를 개최합니다. 대회는 오후 12시 30분부터 샷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참가는 선착순 144명을 접수받고 있으며 참가비는 1인당 $150로 점심, 간식, 저녁, 그린피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합니다. 한국 고유명절 추석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에 이런 한인은행들이 송금 수수료 면제 행사를 실시합니다. 뱅크 오브 오프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뉴뱅크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PCB뱅크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뉴밀레니엄은행 9월 9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9월 5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